지난주 20년 넘도록 여성 슈즈만을 연구하고 만들어온 재화업체를 찾아 정신없는 오전을 보냈는데요. 오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배님, 모델 나왔어요. 준비됐습니다. I'm ready.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리를 어떻게 해야 예쁘게 나와요, 선배님? 되게 잘하고 계시는데 네.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 좋아요. 지금 과한가요? 발이 이렇게 탁탁하게 아니고 네. 약간 그냥 네. 좀 더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네. 편하게 꼬셔도 되고. 아, 꼬아도 되나요? 네. 선배님의 뚝집게 속성 강의를 쫙쫙 흡수해서 다시 촬영에 돌입했는데요. 표정도 신경 쓰랴, 발도 신경 쓰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까 이사님이 약간 춤을 추면 예쁘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쓰실 거야, 안 쓰실 거야? 네, 쓰겠습니다. 창피해. 저 얼굴 빨개졌죠? 네. 선배님들! 드시면서 하실게요. 자, 선배님들 오실게요. 점심시간입니다. 이게 또 찍어줘야 돼요. 하나 찍어드릴게요. 약간, 모델 선배님 또 한 컷 이거 찍어드려야지. 네. 자, 하실게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입사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2008년도 입사했어요. 근데 12년 동안 이제 다녀보셨는데, 네. 우리 회사 어떤 것 같아요? 또 제가 한 곳에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거는 네, 그만큼 회사가 믿음이 있고 네,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장점이 있다면?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 같은 네, 분위기. 네. 그러면 단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다면 네. 또 오히려 가족 같은 분위기가 더 네. 네.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내가 팀장님도 됐으니까 네. 후배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 다가오면 또 이건 싫다 이거지. 네. 촬영을 다 오면 식사를 챙겨 먹기가 어려워서 끼니를 거르거나 이렇게 간단히 해결한다고 합니다. 모기 작업 좀 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업로드를 한다고 들었는데 제 사진이 있네요. 신발 괜찮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표정.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준 다음 배경과 포즈, 무엇보다 신발이 잘 나온 사진을 골라서 보정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저처럼 특별히 지워야 할 부분이 없다면 밝기나 배경 정도만 손보신다고 하네요. 배꼽 같아졌네요. 네. 애기 피부가 됐어. 몸매가 너무 좋으셔서. 몸매. 그러면은 선배님, 네. 이렇게 모델로서 점수를 매겨본다면, 근데 엄청난 많은 사진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진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 네.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한 99점? 99점? 1.5에 빠진 거예요? 목이 짜고? 목이요. 이번엔 선배님께 마우스를 넘겨받아서 직접 보정 작업을 해봤는데요. SNS 업로드용 보정 스타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의 모든 욕망을 담아봤어요. 네. 어떠신가요? 예쁘세요. 다른 분이 안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포토샵을 추구해요. 전지현 같죠? 네. 만족스럽습니다. 선배님 이런 느낌으로 조금 네. 부탁을 드릴게요. 비현실주의적인 느낌으로다가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포토샵한 걸로 올라간다면 매출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발을 신으면 이렇게 다리가 길어 보이나? 요런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마케팅이죠. 지금 오늘 처리할 물량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를 하차 작업을 하고 이제 분류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내려주세요, 선배님. 내려옵니다. 온라인 주문량과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량에 따라 매일 구두가 도착하는데요. 어딜 가나 있네. 분류 작업을 거쳐 고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배님 여기는 지금 어떤 업무 중이신가요? 네, 이게 어저께 저희 서울 공장에서 보낸 것을 신발을 여기를 보면은 박스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네. 그럼 이 신발 디자인하고 색상, 사이즈가 맞는가를 전날 보내 팩스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빠진 구두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줘야만 배송 사고가 나지 않겠죠? 확인을 마친 구두 중 쇼핑몰 주문 상품은 곧바로 2층 배송팀으로 전달합니다. 이제 배송 업무 좀 해보나 했는데 다시 1층으로 소환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또 우리 박스공장 선배님들 생각이 나네요. A골, AB골, AB골, AA골 이건 다 무슨 골일까요? 이게 아마 비골일 거예요, 아마. 진짜 아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거 짜면서 한번 물어본 게 있어가지고. 아 진짜 소름. 저도 이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물어봤을 때는 비골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여쭤보면 무슨 골이 뭐예요?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비골이군요. 상자 역시 바로바로 2층 배송팀으로 옮겨주고요. 상자를 다 옮겼다면 적당한 양을 기계에 넣어 버튼을 눌러주면 와 이렇게 테이프까지 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와. 와. 너무 신기하다. 구두를 넣기 편하도록 착착 상자가 접혀서 나오면 막내인 제가 정리해서 선배님들에게 가져다 드리는 거죠. 서커스 아니에요. 서커스 아닙니다. 이곳은 지금 박스 지옥, 포장 지옥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하던데 선배님. 그냥 오셨어요? 지금 여기 다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다 포장을 해서 이제 발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포장 작업에 앞서 앞치마와 팔토시를 착용해주고요. 포장지를 깔아준 다음 구두를 넣고 테이프를 붙여주면 배송 준비 완료. 근데 사이즈가 다르네요. 물류창고에 있는 상품까지 찾아서 송장을 붙여주면 정해진 시간에 배송업체가 와서 상품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루 평균 3,000개의 구두가 배송된다니 정말 대단하죠? 이곳은 약간 CS 업무 전화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쇼핑몰의 게시판 관리, 컴플레인 해결 등 고객들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CS팀입니다. 팀장님은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세요? 잘 혹시 음수감. 혹시 스트레스는 상담사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폭언이나 욕설은 제발 참아주세요. 자 매장 온라인 배송 업무를 마치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향하는 길. 오프라인 매장에 부족한 상품이나 새로 진열한 신상품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재고 왔습니다. 이사님 좋습니다. 또 매장에도 와 계시네? 그러니까요. 자, 더 입었죠? 저거 입었죠? 네. 홍길동이시네. 정리를 어디다 하면 될까요? 이쪽으로 한번 빼놓으시고 전국에는 10개, 광주에는 2개의 매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고객님들을 직접 만나는 공간이니만큼 깔끔한 매장 관리와 친절한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사이즈 혹시 나눠져 있는데 혹시 몇 정도 보실까요? 사이즈 몇 CC일까요? 발 사이즈까지 확인했다면 발 사이즈에 맞는 상품을 보여드린 다음 원하는 상품을 포장해드리면 끝! 고객님 오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참 덥죠? 어떤 신발 찾으실까요? 사이즈가 몇 CC일까요? 235에서 40이면은 어떤 디자인 찾으시나요? 저 낮은 거 낮은 거요?
아, 키가 크시니까 낮은 거 신으셔도 되겠네요. 여름 샌들이요. 또 많이 가시니까 이런 쪼리 라인도 굉장히 슬리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이 있나요? 아, 품절이에요? 그러면은 요 색을 조금 신으시다가 아니면은 요 디자인은 어떠실까요? 요 디자인은?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으시죠? 그러면 요거랑 원래 신어보고 싶으셨던 요 블랙 그런 거. 아, 블랙. 아, 요즘에 화이트 안 신어요. 때만 타지. 블랙이 때가 안 타고 얼마나 좋은데 한 번씩 신어보세요, 고객님. 40이거든요, 요 녀석들이. 어우, 예쁘다, 예뻐. 검정색이 훨씬 예쁘네. 너무 예쁘다, 신발이. 완전 신발이 발을 감싸면서. 네, 고객님 결제 도와드릴게요. 좋은 신발이 좋은 길로 인도를 할 겁니다. 고객님, 안녕히 가실게요. 자, 최근 부분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죠? 이게 손이 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공정 하나하나가 네. 쉽지 않죠? 쉽지 않네요, 진짜. 네, 서울로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저희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본사가 아직까지 관계에 있습니다. 네. 꼭 성공시나 더 잘 되게.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여성 슈즈로 네. 자리매김하길 바라면서 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무나 도전할 수 있지만 누구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부터 디자인, 배송에 이르기까지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고객들을 위해 걸어온 길. 그 길 위에 펼쳐질 또 다른 미래 기대할게요. 강소선! 해볼란가? 이름과 정체가 이토록 다른 음식. 하지만 이름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렇게 푸짐한데 말이죠. 음식을 봤을 때 눈으로 처음에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눈으로 봐서 맛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해도 정말 더 맛있다라는 그 느낌. 큼지막한 뼈에 두툼한 살이 탐스러운 감자탕. 눈으로 한 번 먹고 코로 한 번 먹고 마침내 입으로 완성하는 그 맛. 감자탕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 묵직한 포대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매일 이렇게 쌓이는 포대가 적게는 200kg에서 많게는 400kg까지. 정체가 뭘까요? 아, 이게 돼지 등뼈하고 목뼈 참 고기가 신선하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가마솥이네요. 처음에는 뼈를 통째로 가져왔었어요. 절단을 않고 너무 힘들었죠, 그때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 뼈를 푹 삶아낸 다음 특수 제작한 세척기에 옮깁니다. 이렇게 하면 이물질이 싹 떨어져서 위로 올라와요. 깨끗이 씻어야 고기 잡내를 잡을 수 있다네요. 뼈 특성상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첫째 국내산 뼈, 그리고 얼리지 않는 뼈, 그 뼈를 사용을 하고, 국내산 생뼈만 사용하는 건 여간 고집이 있지 않고서는 힘든 일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해 도축량이 급감했을 때는 국내산 뼈를 공급받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주위에서 왜 수입들을 써서 영업을 하지 왜 영업을 안 냐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지금까지 26년 동안 국내산 돼지뼈만 사용을 해서 쭉 쓰기 때문에 그 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50kg 들어오면 점심시간만 장사하고 그 다음에 문 닫고. 외환 위기 때 서민 음식으로 갑작스럽게 주목받으며 성장했다가 10년 만에 큰 위기에 부딪혔죠. 그래도 맛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 좋은 재료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뼈가 돌아서 핏물 빼고 그 다음에 1차 가공하고 헹궈서 2차 여기에서 양념해서 하는데 보통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4시간 소요되는 거를 손님들은 30분, 40분이면 식사를 하는 거죠. 새벽부터 고기 삶는 일을 마치고 나면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매일 아침 들르는 농수산물 시장. 필요한 채소도 직접 장을 봅니다. 감자탕에 들어갈 채소를 고르는데 어째 감자에는 눈길도 주지 않네요. 예전에는 감자를 넣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입맛이 다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감자를 안 먹고 내놔요. 그래서 지금은 감자를 안 써요. 시장을 가서 제 눈으로 물건을 봐야 좋은 제품인가 아닌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해서 물건을 가져와야 제 직성이 풀려요. 그래야 그 제품을 가지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야 맛도 좋고 싱싱하고 하니까. 푸짐하면서도 저렴한 고기 요리여서 서민 음식으로 사랑받는 감자탕.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즐겨 찾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학생 때 돈 없고 할 때 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음식. 학교 앞에서 든든하게 한 끼 먹기 진짜 좋은 식당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앞치마를 두르는 것조차 어색했다는 사장님. 하지만 이 맛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사장님이라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주방장을 두고 음식점을 시작을 했어요. 주방장님이 몸이 아프다고 내일 못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날은 주방장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 날이 참 여러 번 이렇게 겪다 보니까 내가 음식을 배워야겠구나. 가게가 자리한 곳은 대학가. 당시만 해도 구내 식당을 제외하고는 학교 앞에 변변한 식당이 없었다는군요. 그래서 인적 드문 작은 골목에 감자탕집을 차리게 됐죠. 제가 26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안 오른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제가 26년 전에도 공깃밥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도 1,000원이에요. 그 손님이 식사를 하고 즐겁게 가셔야 다음에 저희 가게를 또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지금 26년 지금까지 현재까지 왔습니다. 예전에 대학가 앞에 가면은 먹을거리 하면은 분식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라면에 밥을 말아 먹거나 이렇게 좀 허기진배를 달래고 그랬었는데요. 네, 저도 대학가 하면은 막 김건모 노래 생각나고요. 네. 저는 또 대학교 때 와플 빙수 많이 먹거든요. 요즘엔 굉장히 다채롭고 세련돼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그 음식은 류현진 선수도 즐겨 먹는 메뉴래요. 어떤 걸까요? 노동자들의 소울푸드기도 하고 네.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에게 고마운 음식이죠. 감자탕입니다. 감자탕. 네. 역시 감자탕에도 콩나물이 빠지지 않네요. 콩나물 담고 묵은지를 얹으시는데 묵은지가 되게 한 번 삶아낸 것처럼 데쳐낸 것처럼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게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묵은지죠. 그쵸? 묵은지 들어가면 끝나요. 1년에 김치 담는 게 한 3,000포기 정도에서 좀 많게는 4,000개. 거기 김장을 해서 1년 동안 써요.
나머지 이제 그 김장을 한 거를 가지고 밀리면 이제 해가 묵으면 묵은지는 한 2년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이제 묵은지로 해서 나가고 있어요. 제일로 김장하는 것이 김장이에요. 맛있게 해야 1년 동안 그 맛있는 음식이 되기 때문에 고기의 묵직한 맛을 요 묵은지로 싹 잡아낼 수 있겠죠. 날마다 사장님이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300kg이나 400kg 되는 등뼈를 다 손질하신다고 하니까 감자탕은 특히나 좀 오랫동안 끓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메뉴보다 더 부지런하게 네. 아침을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유독 감자탕집 보면 24시 하는 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오랫동안 끓여야 되니까 끓이는 동안에 문을 닫느니 차라리 열겠다. 그래서 그래서 생긴 집들이 감자탕 집들이 24시 하는 집들도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또 아침에는 해장국으로 먹고 네. 점심 때는 식사로 먹고 저녁에는 술안주로 먹고 소주 안주. 감자탕은 우리 한국의 고유의 음식이지만 외국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더라니까요. 그렇죠. 돼지고기랑 뭐 뼈나 감자는 외국인들한테도 되게 익숙한 식재료인데다가 이게 되게 감칠맛이 있으면서 간이 세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돈코츠 라면이나 이런 것도 베이스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외국의 운동선수들이 감자탕을 그렇게 많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체력 이 보강에 또 감자탕이 또 좋으니까. 가격은 싼데 싸고 되게 푸짐하고 그렇죠. 먹으면 하루 종일 든든하고. 아니 아빠 학생들 호주머니 사정 때문에 가격 올리면 안 돼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또 대학교 주변이라 학생들 또 주머니 봐서는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기에 푸짐하고 백반과 비슷한 가격에 먹고 나면 오랫동안 든든하기까지 하니 그야말로 가성비가 최고인 음식입니다. 한창 나이, 공부하느라 지친 대학생들에겐 적절한 영양식도 필요하죠. 가벼운 호주머니에도 부담 없는 가격에 이만한 든든함이라니 대학교 앞에서 오래 유지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푸짐해요. 정말 가성비 짱이네요. 호주머니 가벼운 학생들도 좋고 한 끼 먹으면은 저녁까지 뱃속이 든든한 메뉴죠. 감자탕이 원래 생겨난 유래가 척수를 감자라고 불러가지고 그 이름 때문에 감자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청나라 때 양의 등갈비를 가지고 끓여 먹은 음식 이름이 갈자탕이었대요.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양고기를 많이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로 바꿔서 감자탕이다라고 불렀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유력한 거는 그 양을 늘리기 위해서 감자를 많이 넣었었고 또 돼지뼈가 냉장 시설이 안 되어 있었을 때는 약간 식중독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자를 바지사장인 격으로 좀 내세워서 요리 이름을 감자국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대요. 지금은 감자가 들어가지 않은 감자탕이 대부분인데요. 이름의 유래야 어쨌거나 감자탕 하면 떠올리는 음식은 빨간 국물과 두툼한 살이 붙은 돼지 등뼈, 바로 이거죠. 저는 또 일반적인 감자탕이고요. 교수님은 묵은 김치가 들어간 것 같은데? 묵은지 약간 살짝 삶아낸 묵은지가 들어갔어요. 와. 감자탕도 좀 개성 있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거지 넣기도 하고 시래기 넣기도 하고 고구마 순 넣기도 하고 또 누룽지 감자탕도 있고. 누룽지 감자탕? 네. 전 노포 촬영하면서 아, 왜 이런 맛있는 집들이 제가 사는 곳하고 이렇게 멀까. 저번 주 했어. 매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원래 감자탕은 전라도 지방의 음식이라죠. 귀한 소 대신 돼지뼈를 우려낸 국물을 넉넉히 나누던 음식이랍니다. 이후 전국 각지로 전파되면서 개성 있는 감자탕들이 등장한 거죠.
이게 뼈째 들고 먹어야 제맛이어서 네. 웬만큼 친한 사람 아니고는 감자탕 같이 먹기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1년 정도 되면은 주로 레스토랑을 좀 다니고, 그다음에 3, 4년 되면은 이제 한식 종류 뭐 이렇게 찾아다니겠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야지 연애하면서 감자탕을 서로 마주보면서 뜯으면서 뼈를 뜯고. 저 예전에 결혼을 하고 남편이 군대를 갔었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거 감자탕을 네. 가끔 끓였어요. 그 맛을 보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군대에 남고 싶다고 그러시던데. 감자탕을 담아내는 요 뚝배기에 담긴 정성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이게 사장님이 이 네. 뚝배기를 마련하기까지 네.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셨대요. 그래서 이천에 가가지고 발견하신 거래요. 아, 이천이 또 그릇 도자기로 또 도자기로 유명하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시중의 여느 뚝배기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딱 맞춤 한 걸 찾기 위해 무려 2,000개가 넘는 뚝배기를 버렸다는군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희 뚝배기는 한 530g 정도, 그러니까 한 300 몇 g 정도는 저희 뚝배기가 가볍죠. 그 예전에 무거운 뚝배기로 우리 안식구를 상을 들고 우리 애기 큰애 가져가지고 배에다가 상 들고 서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무릎에 관절도 생겨서 여기다가 수술도 하라고 하고 이게 우리 간식구를 많이 고생을 시켰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다 보니 청소에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 만들고도 작은 실수로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죠. 음식도 음식이지만 아무튼 청결, 주방, 그다음에 작업장, 화장실 그렇게 청결한 상태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면 마음 편하게 이 집 정말 청결하구나.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다음에는 안 오셔요. 그래서 그 손님들 뷰에 맞추고 그 손님들을 유지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감자탕은 강렬한 맛과 든든한 포만감으로도 먹지만 먹는 재미 또한 빼놓을 수가 없죠. 얼큰한 국물에 밥 비벼 먹는 재미, 뼈 사이 고기를 살금살금 발라 먹는 재미, 고기를 모아 한 입 가득 담아 먹는 재미. 참 맛있고도 재밌는 감자탕입니다. 맛이 기가 막히네요. 2년 된 묵은지라던데. 반평생을 우리 대학가에 있으면서 이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네요. 좋은 재료와 푸짐한 구성, 한결같은 맛. 힘겨운 아침에는 해장국으로, 활동적인 한낮에는 식사로, 늦은 밤에는 야식과 술안주로 안성맞춤인 감자탕. 맛과 포만감, 재미까지 3박자를 갖춘 그 매력. 이쯤이면 남녀노소 이 맛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감자탕 한 그릇 어떠세요? 우리가 좀 전에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깨끗한 데서 감자탕을 먹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가 감자탕이 시작됐던 집이에요. 굉장히 낡고 비좁고 오래됐지만 여기가 등을 맞대고 정을 나누고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우리 노포를 촬영하면서 그 사장님들을 보면 고집이 아주 대단하세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그 등뼈를 고기 위해서 술까지 끊어버리고 사장님의 고집과 집념, 이게 정말 맛있는 감자탕을 끓여내는 그 정성인가 봅니다. 그 안에까지 살이 그대로 포근하게 있어가지고 빨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신선하잖아요. 네.
여름은 과일의 계절입니다. 수박, 포도, 복숭아, 토마토 등 맛있는 과일이 많아 덥지만 여름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오늘 함께 만나볼 과일은요,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어른부터 아이까지 너무나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바로 열대 과일의 대왕, 망고인데요. 이 무더운 여름 노랗게 익어가는 망고, 지금부터 만나보러 가시죠. 상큼하고 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열대 과일 망고. 이제는 멀리 동남아까지 갈 필요 없이 제주에서 직접 키운 망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시원하고 달달한 맛, 그리고 풍부한 비타민까지. 사과를 닮아 붉은 빛을 내는 애플망고 수확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인근 마을 보성리. 제주에서 망고를 처음 키운 1세대 농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망고라고 해서 노란색만 있을 줄 알았더니, 네. 아니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애플망고라고 해가지고. 애플망고요? 네, 애플망고. 이제 사과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애플망고로 이제 흔히들 부르는데 망고 품종이 수백 가지가 돼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앞에서 실제로 본 거.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오늘 되게 많이 또 수확을 하셨네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수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가지고 네. 양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게 적은 편이에요? 네. 하루에 한 150, 요즘 앞전에는 하루에 한 150kg 땄어요. 150개가 아니라 150kg을. 150kg. 무려 그 품종이 수백 가지에 이른다는 망고. 망고가 단지 노랗다는 편견은 잊어주세요. 사과처럼 새빨간 애플망고에 이어 초록색 망고도 있다는데요. 아니 대표님. 네. 와, 아니, 수세미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청망고라는 건데. 청망고요? 청망고. 아까는 애플망고. 네. 이거는 청망고. 네. 근데 이제 그 애플망고는 감귤 같으면 이제 그 조생계에 속하는데 이거는 네. 그 만생계예요, 이게. 만생계. 좀 늦게 되는 놈. 이제. 늦게 자라가지고 만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늦게 이제 되니까. 근데 이거 되게 땅땅해요. 아까 애플망고는 조금 이제 물컹한 느낌이 있었는데, 예, 와, 돌덩이 같아요. 이게 과육도 좀 단단합니다, 애플보다는. 붉으면서도 노란 빛을 띠는 애플망고.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보니까 향이 되게 이 멀리서만 맡아도 향이 살짝 올라오는 그 것 같아요. 망고는 어떤 이제 그 특징이 있냐면은 정상적인 품종, 품질, 잘 된 놈은 세 가지 그 이제 기본이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예, 이제 아까 향 얘기했죠. 네. 향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깔이 있어야 되고. 색이 네, 깔이. 진짜 사과 같아요. 예, 깔이 있어야 되고 이제 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후숙을 시킨 망고는 더욱 달콤한 향을 내는데요. 방향제 맞는 느낌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 차에 이 정도 된 거 이제 실어놓으면은 향이 그렇게. 가운데 씨를 피해 격자로 칼집을 내어 뒤집어주면 손쉽게 망고를 먹을 수 있는데요. 장기간 운송 과정을 거친 수입산 망고와는 비교 불가의 맛, 제주산 망고. 한 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는데요. 그 제가 흔히 먹던 그 망고, 그 망고랑 이 애플망고의 차이를 오늘에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먹었던 냉동이었네 보니까. 그렇죠. 요게 아까 왜 그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 제주산 애플망고에 대한 차별성을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부드럽기가 너무 부드럽고 먹으니까 씹을수록 이 과육의 육즙이 팍 터져요, 이제. 보관이 어려운 망고는 수확 후 바로 출하를 시키는데요. 최상품 망고는 열매를 맺게 하는 수정 단계에서부터 결정됩니다. 수정이 잘 된 경우에는 이처럼 이제 이게 한 600g 정도 나갈 겁니다. 이런 이제 대과가 나오고 수정이 잘 안 됐을 경우 이렇게 이제 쪼매내집니다, 이게. 이제 소가로 돼버린다. 그러면- 수정이 이제 덜 됐다는 거죠, 이게. 네네. 네. 그럼 어느 기준으로 딱
그 최고 최상급 A급으로 이제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준이 이제 A급이면 최상급이면 이 정도 사이즈예요. 일단은 뭐 두툼하고 무게가 있어야 네, 되고. 그렇죠. 한 500g에서 600g짜리가 이제 최고 이제 상품이고 가격도 이제 최고입니다, 이게. 제주의 애플망고를 이용해서 과연 또 어떻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이 망고를 사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빙수, 그 다음에 컵케이크,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컵케이크, 네. 이런 거를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망고는 생과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집에서도 간편하게 디저트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요. 물렁해진 망고는 설탕을 넣어 퓨레를 만들고 카스테라와 생크림만 있으면 빵을 굽지 않고도 근사한 망고 컵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네. 이거 뭐예요? 근데 이게? 집에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컵케이크인데요. 컵케이크요? 네. 시중에서 파는 카스테라, 퓨레, 망고, 그 다음에 생크림을 켜켜이 쌓아서 두면은 나중에 애들이나 식구들이 간편하게 떠먹을 수 있는 케이크입니다. 그냥 빵 깔고 위에다가 얹으니까 뚝딱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망고 씹힌 맛도 주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퓨레. 퓨레 맛이랑 이 생크림 섞이니까 되게 묘하게 달짝지근하네요. 네, 퓨레를 집에서 만드는 이유가 망고는 저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드시다가 망고가 약간 과숙이 됐다 할 경우에는 깎아서 퓨레를 만들어서 이렇게 병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 저장 식품이 되는 거예요. 뜨끈뜨끈해요. 방금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여름철 인기 디저트 망고 빙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때도 설탕에 재운 망고 퓨레를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망고를 많이 깎잖아요. 집에서는 만들기가 좀 번거롭긴 해도 망고의 껍질이랑 씨에 영양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씨랑 껍질을 이제 설탕에 재워놨다가 한 10시간 이상 구워요. 그런 다음에 주물럭주물럭 해서 체에다가 받치면 이런 망고청이 만들어집니다. 이 망고청이 이 망고의 풍미를 굉장히 더해줘요. 망고청이요? 네네. 망고 과육으로 만든 퓨레만 있으면 빙수와 스무디, 샐러드 드레싱까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달달하나 했더니 청 때문에 이야 정말 이 망고의 풍미를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보니까. 이거 보세요. 향도 진하고 청 때문에. 노란 속살의 황금빛 과일 망고. 진하고 풍부한 과즙에 한 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제주산 망고와 함께 달콤한 여름을 보내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찐 포항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이곳. 싱싱한 제철 식재료들이 총집합하고 구수한 인심은 덤이라는 오천시장에서 오늘의 로컬 레시피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자, 오늘 모실 셰프 조하경 선생님은 늘 삼방에서 뵙다가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뵈니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재료를 구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주 씨.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많은 시장 중에서 오천시장을 온 이유가 있다면서요? 오천시장이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면서 5일장으로서 굉장히 큰 시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늘 식재료가 구룡포에서 이쪽으로 와서 구할 수 있는 재료랍니다. 그럼 오늘 이 주인공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뭔데요? 그렇죠. 바로 우뭇가사리랍니다.
우뭇가사리는 한천의 원료가 되는 해조류인데요. 흔히 콩국에 들어가는 투명하고 쫀득한 한천은 맛본 분들 많으시죠? 오늘의 주인공 우뭇가사리. 시장을 한 바퀴 휙 돌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뭇가사리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우뭇가사리예요? 네. 아, 이거 무슨 그 옥수수 수염 같기도 하고. 사장님, 아, 우뭇가사리 얼뜻 보면 이렇게 왜 그 옥수수 수염 우리 말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걸 고르면 우뭇가사리를 잘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티 없고 돌 없고 이런 걸 골라야 좋은 거예요. 아, 깨끗한 걸로, 돌 없는 걸로. 아, 예, 요거 좀 좋은 네, 거죠? 네, 요걸로 주세요. 옥수수 수염을 닮은 우뭇가사리가 화려하고 건강한 음식들로 재탄생합니다. 우뭇가사리로 만든 묵에서 그 우무의 활용법까지 우뭇가사리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리에 특별한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뭐죠? 구룡포를 묵쓰고 바다를 마시다. 어머, 너무 시적이다. 구룡포의 멋과 맛을 품은 로컬 레시피 기대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먼저? 얘가 이제 그 우뭇가사리예요. 아, 우뭇가사리를 얘가 이제 바다에서 근조 올릴 때는 까맣건데 홍조류니까. 예. 그래서 메인 재료가 재료가 되겠고. 되겠죠. 얘는 이제 계란이에요. 얘는 양파. 색색깔의 요 재료들은 마치 고명처럼 우무의 색감과 식감을 더하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요런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을 네, 거고요. 요 구룡포 네. 바다에서 온 톳. 요거는 다시마. 요거는 미역.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맛을 위해서 닭가슴살. 그리고 이거 바다를 뭐예요? 표현하기 위해서 완두콩꽃이에요. 아, 이게 완두콩꽃이구나. 네. 이거는- 얘는 이제 육수를 낼 때 가스오부시. 가스오부시. 근데 얘는 얘를 이제 너무 힘들어하면 얘를 이제 끓여서 동결 건조한 것이 얘예요. 근데 도시에서는 요걸 사서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재료까지 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요리를 직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궁금하면서 설레이는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가스오부시 육수에 우뭇가사리를 넣고 1시간 정도 끓여줍니다. 다 끓으면 우뭇가사리는 채로 걸러내고 다시 한 번 더 끓여주고요. 우뭇가사리 끓인 그 물을 사각형 통에 담고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 굳히면 우뭇가사리로 만든 묵, 우무가 완성됩니다. 와, 너무 예뻐요. 깊은 바닷속에 와 있는 것 같죠? 진짜요. 너무너무 시원한 그죠? 바다 저희가 조금 싹 물러가 버리다. 예, 그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바다. 그렇죠. 그 색깔 같아요. 네. 화면에서 다 보이시나요? 바다 색깔이? 완두콩 색깔이 요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도 정말 더 이게 파란색이 네. 이 두 바다의 색깔이 정말 좀 다르잖아요. 네. 자, 이제 이거를 좀 예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텐데. 자, 우뭇가사리가 또 그 굉장히 몸에 건강에 좋은. 네,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얘가 여름에도 많이 먹지만 얘가 심혈관에도 아주 좋아요. 탱글탱글하게 잘 굳힌 우무를 먹기 좋은 두께로 잘라주면 깊고 푸른 바다를 닮은 우무편이 완성되는데요. 어때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죠? 자, 이제 우묵편은 다 만들었고요. 자, 우묵의 응용 2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거죠? 이제 우묵 인절미를 만들어 볼 것이고요. 예. 우묵 가지고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야, 이건 뭐 좀 퓨전 같은 느낌도 드는데 말이죠. 자, 일단은 우묵 인절미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볼 같은 거나 네네네. 얼음 얼리는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굳혀. 넣어서 굳히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드,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에이드에다가 이런 우묵가사리를 넣으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버블 같이. 네, 버블 같이.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한 입 크기로 굳힌 우무에 코코아 가루나 콩가루 등 취향에 따라 묻히면 가볍게 먹기 좋은 우무 인절미가 완성!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에이드나 각종 청 음료에 우무를 넣어서 즐겨도 달밀합니다. 자, 우무를 활용한 여름 간식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자, 드디어 구룡포를 묵쓰고
바다를 마시다. 완성됐습니다. 와, 진짜 하나의 그 예술 작품을 저희가 오늘 만들어낸 그렇죠. 것 같아요. 먼저 편부터 먹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다시마하고 톳이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이 씹힐 때는 바다 향기가 확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계란이나 뭐 이제 닭고기 이런 게 씹힐 때는 또 육지의 맛이 나고. 자, 그리고 또 이거 궁금하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볍죠. 인절미 맛을 느끼면서 살찔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으네요. 이 여름을 건강하게. 그러게 말입니다. 일반 에이드 맛은 비슷할 텐데 이 안에 이제 오목가사리가 이렇게 톡톡 이렇게 씹히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버블티에. 네. 근데 그것보다는 이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이거는 좀 딱딱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머 부들부들해요. 아, 진짜 오늘요 오목가사리를 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쁘기도 하고 맛도 있고 게다가 다이어트까지. 여러분들도요 오목가사리 오늘 배우신 거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먹거리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구룡포 바다가 키운 우뭇가사리. 그 깊고 푸른 바다의 향과 맛을 그대로 담은 우뭇가사리의 향연이 시작되나니 여러분의 올여름 식탁은 우뭇가사리가 접수합니다.